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 조기 금리 인상 이 이슈 때문에 뭐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들이 지금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그 다우지수나 S&P 500보다는 이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코스닥도 코스피에 비해서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지금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장주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경제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기업 중에 거의 70에서 80개의 기업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근데 반면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어떠냐? 이 100개의 기업 중에서 한 10%나 한 10개 정도의 전후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돈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한테 돈이 몰리겠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에게 돈이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둔화가 될수록 이 성장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희소성이 있는 거죠. 희소성. 많이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장주들,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연도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평균 어느 정도 있었냐면, 경제 성장률이 2016년도에 한 2.9% 정도 했었고요. 2017년도에 3.2%, 2018년도에 2.9%, 그다음에 2019년도에 좀 떨어져 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년치 경제 성장률은 한 2%대에서 거의 3%대입니다. 이 정도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오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3%라고 되는데, 작년에는 3%가 아니라 4% 전후였죠. 우리나라가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을 때가 2017년도에 3.2%인데 4%의 전후의 경제 성장률을 냈어요, 작년에. 그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작년에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재작년에 2020년도에 좋았던 거죠. 2020년도에. 그로 인해서 이때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2020년 하반기 때. 이때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엄청 좋았고, 그 다음에 2020년 1년에 작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2020년에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지금 4% 전후에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여기는 2.5%라고 하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둔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 둔화가 되냐면, 올해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을 한 3.1% 예상하고 있고, 한국은행 한 3%, IMF는 한 3.3%, OECD는 3%. 보면은 높게는 한 3.3%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낮게는 지금 2.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 전후가 되는 거죠. 작년이 4% 전후였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둔화가 되는 거죠. 둔화가 되는 국면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성장주들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최근에 2018년도에 비중 26.8%를 찍었다가 좀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 18년도에 한 12% 정도를 좀 낮아졌다가 다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정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을 못하면 내수 관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 국가가 성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과거의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전망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도별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비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지금 GDP 4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과의 이 연관성이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2011년도에 이때 거의 10%대 고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성장률이 쭉 계속 떨어집니다. 쭉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마이너스는 아닌데 중국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냈지만 최근에 보면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 거의 4% 가까운 최고치를 찍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죠.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뚝 떨어지고 있죠.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볼게요. 중국이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2018년도에 한 6.8%, 2019년도에 한 6%, 평균 코로나 이전에 한 6%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2.2%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중국은 대단한 거죠.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 우리나라 등은 대부분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었거든요. 2020년대. 그러다가 2021년도에 급격하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뭐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8%대로.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되냐. 올해가 관건입니다, 올해. 올해가 지금 5% 내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노무라 증권과 골드만삭스는 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올해 4%대 성장률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3% 전후에서 거의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중국이 성장을 못하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기관에서는 5% 전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확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 이게 경제 성장률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2.9%, 2016년도에 1.6%, 2017년도에 2.4%, 2018년도에 2.9%, 그 다음 2019년 2.3%.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1%대에서 거의 2%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 근데 지금 작년에 어떻게 됐냐? 작년에 사상 최대의 또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미국의 이제 그 GDP 성장률이 IMF는 작년에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작년 성장률 한 6% 정도. 우리나라가 4% 전후인데 미국이 6% 성장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가까이 큰 미국이 6%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OECD라든가 뭐 연준이라든가 다른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5% 중반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미국도 사상 거의 최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뤘었죠. 그러다가 올해는 어떻게 되냐? 올해 전망치를 보시면 IMF는 지금 올해는 5.2%, OECD는 2% 정도로 3.7%, 연준도 5.5에서 지금 4%.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둔화가 되죠, 둔화. GDP 성장률 분기별 전망을 보시면 지금 올해부터 해서 계속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죠. 예. 이런 성장률,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예. 예전에는 그 뭐 100개 기업 중에 한 7, 80개 기업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면 이제는 한 10개 전후 정도밖에 수익을 낼 수 없다. 그 수익을 내는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 10개의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주. 그리고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게 돼요. 미국의 금리가 상승했을 때 나스닥이 어떤 모습이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이 파란색이 미국의 금리고요. 실선이,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실선이 나스닥입니다. 금리 인상 시점, 미국의 금리 인상 1994년도. 이때 금리가 올라가죠. 이때 나스닥도 같이 올라갑니다. 많이는 안 올라가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1998년도, 99년도 이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 이때는 나스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상승하죠. 그리고 2004년도에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는데 이때는 나스닥이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그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나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죠. 제로금리 수준이었다가 2016년도 가장 근래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왔던 시기죠. 2016년도 전에 이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스닥이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보면 미국의 금리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나스닥도 상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조기에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좀 조정폭이 커지는데요.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나스닥, 이 성장주들, 이 기술주들도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들이 실적이 되는 기업들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실적이 되는 기업들의 이런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이제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적. 보시면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하면 이제 화학주가 있을 것이고요. 화학, 철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유주 이런 종목들 뽑았어요. 화학주의 이제 대장격이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이 지금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있지만 이제 곧 LG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해가지고 상장을 해버리죠. 그러면 LG화학은 그냥 화학이에요. 화학 쪽. 2차 전지를 빼주는 거죠. LG화학의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5조 4천억. 이때는 지금 2차 전지 실적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화학업종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작년에 이 경기 민감주들, 경제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뭐냐면, 올해 예상치를 보자고요. 올해. 이 5조 4천억이 올해 예상치는 5조 4천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5조 6천억인데,
거의 영업이익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영업이익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최강주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조 2천억, 거의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냈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4% 전후로 가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냐? 올해는 8조. 내년에도 8조 1천억. 올해는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줄어드는 거고, 내년에는 지금 올해 대비해서 1천억 정도 늘어나는 건데,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죠? 올해 보시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유주 엑소일. 엑소일 보시면, 엑소일이 작년에 2조 4천억.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2조 2천억. 이제 실적 영업이익이 둔화가 됩니다. 또 내년에도 또 둔화 예상입니다. 보시면 이런 지금 가치주들을,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 최근에 성장주들이 하락하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성장주들을 볼게요. 제가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은 많이 말씀드렸죠. 게임주들은 이 메타버스하고 NFT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의 이 게임 시총 대장 펄어비스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15억 정도 했습니다. 415억. 별로 안 좋았죠.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3,77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3천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2020년하고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엔 또 어쩌냐?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5,100억대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300억대였어요. 1,300억대. 근데 올해는 지금 3,7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2,400억 정도가 급증을 하고, 내년에도 4,300억.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고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즈 컴투스. 컴투스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됐다가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한 1,34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블이죠. 2배 이상. 내년에도요, 지금 영업이익이 한 1,600억대. 보시면 이 성장주들이 실적 전망치가 엄청납니다. 가치주들은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경기 민감주들,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실적이 안 좋고, 성장주들은 올해 예상 실적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주들이 지금 금리 인상, 악재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이 성장주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왜? 실적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자, 이게 미스터마켓 2022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3프로TV, 예, 유튜브에서 유명한 3프로TV에서, 예, 이게 만든 책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시장은 지금 실적 상태다.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그때 돈의 힘으로 오른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금융 장세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들의 실적이 올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보다는 박스권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다. 지수는 올라가기 힘들다. 박스권 아니면 약간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미스터마켓 2022라는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수는 별로 볼 게 없다. 종목을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 하지만 이 개별 종목들은 수익률이 급등을 했죠.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이제
이게 월봉인데, 자, 이때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때 지수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정말 지루한 박스권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수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었죠. 그리고 대형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이때는 중소형주 장세였습니다. 중소형주. 자, 이때 지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때 많이 올라갔던 주도주들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샘입니다. 한샘. 자, 2012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2012년도부터 2016년, 2015년 말까지죠. 한샘이 이때 주가가 15,000원 정도였어요. 최저점이. 근데 3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000원대에서 30만원이 넘었으니까 3년도 안 됐죠. 3년. 3년도 안 돼가지고 주가가 저점 대비 20배 올랐습니다. 20배. 그러면 수익률로 몇 프로요? 2000%, 2000%. 만약에 단순 계산해서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때 팔았다 가면 이때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은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 100만원 투자했다면 2천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도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이었지만. 그리고 게임주. 이때 컴투스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게임주를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2014년도, 2012년도에도 좀 올랐지만 1차 상승이었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이때 저점이 거의 2만원대였는데 거의 20만원 급락합니다. 이때 이 구간에서 거의 1년이죠. 1년 만에 10배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 주도주들이.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 파트론을 보시면 이때입니다. 2021년 하반기 때부터 상승을 했고 2013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 마감을 했죠. 이때 2011년 하반기 때가 지금 거의 5,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25,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5배가 올랐죠. 5배. 네. 그리고 이때 여행주가 좀 잘 갔어요.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이제 여행주들이 잘 갔는데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때 주가가 한 3만원이었는데 이게 거의 20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7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모레지는 2022년부터 보시면 2012년부터 보시면 지금 2015년도 7월까지 이때가 거의 2만원 전후했는데 20만원 넘었죠. 그러니까 이때 10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장세였지만 이런 종목들 이 주도주들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세다. 근데 올해도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마켓 202에서 얘기했던 내용 보면 2022년에 주목할 만한 산업 엔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영향으로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메타버스하고 NFT 쪽, 그 다음에 우주산업, 친환경, 고령화 관련주 이런 쪽 산업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 전망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성장 산업은 뭐냐? 산업. 이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 산업.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전망치 책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성장주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